안녕하세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남보람 선임연구원입니다. 정통 리더십 중에서도 그 원천이 되는 리더십의 근간이 어딥니까? 군대죠. 전쟁터입니다. 리더십이라는 용어 자체가 맨 앞에서 배를 끌고 가는 기술이라는 해군 군대 용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군대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의 표준, 그것을 우리가 필드 매뉴얼이라고 하죠. 여러분 FM 많이 들어보셨죠? 그 FM이 필드 매뉴얼, 미 육군 교범, 야전 교범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는, 기준이 되는, 모범이 되는 이런 뜻이죠. 이 야전 교범을 흔히 군대의 바이블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야전 교범으로 풀어보는 리더십의 원칙. 여러분, 정이 뭡니까? 리더십에서 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은 말이죠, 사람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마음, 정신, 에너지 이런 것들이죠. 툭 하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말이죠, 살짝 올라가는 매력 만점 김 과장의 한쪽 입꼬리 같은 거, 그런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걸 못해서 에이 저 사람 정 없어, 에이 정이 좀 없어 저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꽤 있죠. 정이 그렇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가족 안부 한번 묻고 커피 한 잔 사다 주고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면서 어깨 한번 토닥이는 거,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리더들이 이 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투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사의 사례를 보면 정으로 부하를 감동시켜서 승리를 이끈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오기 장군이요,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의 장군이에요. 별명이 상승장군이었어요. 항상 이긴다. 얼마나 이겼느냐?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76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을 했는데 그 중에서 64번을 이겼다고 해요. 84%의 승률이에요. 오기 장군의 부대가 이렇게 잘 싸웠던 그 원인? 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오기 장군이 워낙 똑똑했다. 지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그 위나라가 워낙 인구수가 많고 잘 살았다. 사람 많고 돈 많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 그것은 뭐 고금의 진리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정으로 부하를 감동시키는 용인술이 굉장히 뛰어났다. 누가? 이 오기 장군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군막을 순찰을 하는 거예요. 오기 장군이, 이 총사령관이. 그런데 어떤 병사가 저기서 끙끙 앓고 있네. 그리고 병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알아보니까 등에 종기가 났는데 이 종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등에 난 종기를 어떻게 째거나 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나 기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기 장군이 다 나와봐 하더니 직접 그 등에 종기를 만져주고 입으로 그 종기를 빨아내서 완치를 시켰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전군 또 이 전국에 퍼져서 굉장히 오기 장군이 정으로 부대를 지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종기가 다 나아서 완치된 병사의 부모가 엉엉 울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다 나았고 그렇게 훌륭한 장군 밑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느냐 했더니 그 늙은 노모가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그 장군이 우리 못난 자식의 등을 그렇게 빨아줘서 낫게 했으니 이 다음 전투 때 우리 아들이 그냥 목숨을 다해서 싸울 거 아닙니까? 이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으로 부하를 감동시키는 정의 리더십, 그 핵심입니다. 동양에만 이러한 사례가 있느냐? 서양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는 미국의 독립전쟁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병사들이 땅을 엄청나게 파고 있어요. 진지를 파는 거죠. 그 위에는 어떠한 그 장교가 팔짱을 딱 끼고
그걸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중년 신사가 이렇게 물어보답니다. 장교님, 저 병사들은 뭘 하는 겁니까? 다음 전투를 위해서 땅을 파는 거요. 그런데 병사들이 저렇게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장교님은 왜 위에서 이러고 계십니까? 장교는 지휘 감독하는 자지 땅을 파는 자가 아니오. 그 얘기를 듣고 중년 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이 병사들과 함께 땅을 파도 되겠습니까? 장교가 이제 가짠타는 듯이 그렇게 하시오 그랬대요. 그러고 나더니 그 중년 신사가 외투를 벗고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막 한참 같이 땅을 파고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장교가 아니 당신은 뭔데 그렇게 병사들과 같이 흙구덩이에서 고생을 사서 하는 게요? 그러니까 그 중년 신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뭐 별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병사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같이 꼭 고생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조지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독립전쟁의 대륙군 총사령관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실화입니다. 정은 오기 장군의 사례, 워싱턴 대통령의 사례에서 봤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직사회를 보면 어때요? 요즘 가끔 보면 상사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 애들한테 너무 정주지 마. 나중에 실망한다. 그런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을 줘야 됩니다. 정을 주고 느끼게 해서 그 사람이 정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조직이 삽니다. 그래도 내가 정을 안 줘본 게 아니야. 정을 줘봤는데 이용만 당하고 나아지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건 정을 제대로 리더답게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정에 대한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잘들 치료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곳을 만져보고 필요하다면 오기 장군처럼 그 종기를 빨아낼 정도의 그러한 정이 없으면 그건 정을 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정도의 정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잘 변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무언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아야 그것이 활성화됩니다. 칭찬을 하고 나서 부하가 그걸 알아주고 칭송해 주기를 바라거나 호의적인 조치를 한 후에 부하가 더 열심히 일해 주길 바라는 것은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정을 준 게 아닙니다. 그냥 나 알아줘라.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해줬지 않냐? 뭔가 더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너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시그널을 준 것이지 정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은요, 부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리더가, 상급자가 조직을 관리하고 인간을 대하는 철학에 관한 것이에요. 그 태도와 철학에 이끌려서 부하가 변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 나는 그래도 계속 정을 주겠다는 그 태도가 리더의 기본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주변에 있는 부하, 팀원, 동료, 후배들에게 정 주세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십시오. 듬뿍 주십시오. 그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하나의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